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인덕원에 있는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라는 곳에 12억까지 최고가를 찍었다가 4억대에 거래된 매물이 있어서, 물론 직거래였긴 했는데 시장을 또 뒤흔드는 그런 매물이 나와서 이 인덕원 일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그런데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지은 지 조금 된 아파트고,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신축이죠. 얘는 이제 대단지에 농어촌공사 드러내고 지은 자리인데, 둘 다 GTX 호재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인덕원역이 이렇게 있고, 2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파리바게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오다 보면 인덕원 삼성 아파트가 하나 있고, 얘가 좀 딱 보면은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지나서 가다 보면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평지에 여기 하귀천 이제 끼고 딱 있어서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조금 구축이긴 한데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가 있습니다. 좀 입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면은, 이쪽은 이제 요렇게 그어서 이쪽은 이제 의왕시고요, 이쪽은 이제 안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경계가 이렇게 애매하게 좀 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평촌이라고 불리우는 일기신도시는 이 일대이고, 4호선 인덕원역 지나서 평촌역, 범계역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얼마 전에 분양했던 SK 인덕원 자이가 요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위로 올라가게 되면 동편마을이 있고, 이쪽은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입지 설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드렸고, 인덕원 엘센트로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면은 이게 한때 21년도에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을 때 15억을 돌파해서 난리가 났었죠. 무려 이제 3층인데 15억을 돌파했었고, 그 다음에 25층 매물은 16억 3천을 찍었습니다. 이게 최고가입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냉각되면서 최근에는 뭐 이게 직거래라서 3억 떨어졌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시세가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도 뭐 이게 일부 거래일 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10억과 11억대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나오고 있죠. 전세가 같은 경우도 2020년, 2021년 전세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점에 입주를 해서 5억에서 6억대를 형성하다 7억까지도 찍었지만 어쨌든 5억대에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뭐 30평대 분양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억에 파는 분들은 15억을 찍었으면은 뭐 그것도 좋았지만 11억에 팔아도 많이 남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좀 구축인데 18년도랑 19년도에 6억대를 형성하고 있던 가격이 2021년 호재 코로나 유동성과 GTX로 인해서 12억까지 치솟았다가 4억 7천짜리 거래도 하나 나왔고, 근데 좀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고, 6억대에 거래되는 매물들이 좀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을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인덕원이고, 여기 뭐 남양주, 거기다가 뭐 고양, 김포, 뭐 검단, 송도, 청라 이렇게 뭐 아파트 지구들이 있고, 뭐 안양 일대도 있고 수원도 있는데, 이런 외곽 지역들이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를 만들었던 그 이전 가격들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인덕원을 또 흔든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TX가 온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유튜브 보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가지고는 주식 시장처럼 GTX 뚫린대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몰려가는 패닉바잉 증세의 한 보탬이 되었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이게 사람들이 이 내 집 마련을 서울에서 못하니까 지방으로 가자라고 해서, 지방이 아니고 이제 수도권으로 나가자 해서 굉장히 많이 갔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GTX가 처음 얘기가 나온 게 2007년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 GTX A 노선이 뚫릴 예상되는 시점이 2024년 11월인데 이마저도 삼성역에 무정차 통과하는 걸로 나올 예정입니다. 가장 빠른 노선이고 착공을 하고 있고 공사 진행 중인데 17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GTX C B 노선은 아직 착공도 안 했고 예산 편성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40에서 2050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30대 분들이 뭐 40이나 50대, 60대 되어야 이제 공사하고 있으니까 뚫린다라는 이 얘기가
거고 그게 개통되는 시점에 매수하셨던 아파트들은 이미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게 이렇게 업자들이 선동해가지고 뭐 뚫린다, 호재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덕원 지역 왜 올랐나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3법이 커고 이게 전월세 불안을 야기하니까 차라리 내 집 마련 해버리자라고 나간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신축, 사람들 신축 좋아하잖아요. 푸르주 웰센트로가 이제 대장으로 이 시장을 이끌었고 코로나 유동성이 2020년과 21년도에 제로 금리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평촌의 입주 물량입니다. 안양시 동안구가 평촌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 2024년이 되면 초과 물량이 아실 기준으로 이렇게 공급 적정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또 있고요. 의왕시 엘센트로가 있는 곳이죠. 23년도에도 또 초과 물량이 있죠. 안양시 만안구 같은 생활 권역으로 안양으로 이어지는데 여기는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강사나 유튜버 도서가 스마트한 개미를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옛날 개미들하고 다르다. 그러면 옛날에 활 쏘던 시대에서 총을 쓰는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는 달라 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화살을 쏘고 내가 총을 쏠 때 유리한 건데 모두가 총을 들기 시작하면 더 좋은 총이 필요하고 기관총이 필요하고 대포가 필요해지고 로켓포가 필요해지고 전투기가 필요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지식이라는 게 대중화되면은 이제 이미 이 지식의 가치가 내려간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스마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상대적 스마트거든요. 옛날에 글자를 읽을 수 없던 시대에 글자를 읽으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을 땐 영어만 해도 구직이 됐는데 지금은 영어를 다 하니까 중국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다 하니까 뭐 프랑스어도 해야 되고 일본어도 해야 되고 독어도 해야 되고 스페인어도 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즉 경쟁력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스마트하다라는 것도 상대적입니다. 부동산 강사나 유튜버, 이 강사라고 저는 뭐 이제 업자라고 많이 부르는데 업자나 유튜버, 도서 뭐 이런 것들 퍼져나가면서 스마트해졌다? 나만 스마트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유의해야 하는 거고 또 부자라는 거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결국에 갓그랜저 한 대가 동네 부자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갓그랜저보다 훨씬 좋은 게 지금의 그랜저이겠지만 페이스리프트 돼서 나온 그런 그랜저들이겠지만 그랜저를 탄다고 부자라고는 이제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자라는 건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자 되세요 할 때가 버블에 꼭진 것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로 모두가 부자가 되면 사회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양반이 돼서 세금을 걷기가 어려워지고 양반은 세금을 안 냈거든요. 조선시대 때 양반 족보를 사고 팔면서 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세금 낼 사람도 없고 군대 갈 사람도 없어지니까 나라가 망했던 조선처럼 이 노동자들이 다 부자가 됐다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안 돌아간다는 게 미국 연준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제 가격이 오르면 찍어 누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좀 인덕원을 중심으로 요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조금 연말에 추운 겨울만큼이나 시장이 춥고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좀 지금의 이런 시점을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어떠한 패턴이 있고 이 시기에 살아남으면 다음 상승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